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에 극적 반등은 없다. 그리고 기적같은 선방, 대한민국 경제가 기적같은 선방이라고 한 문재인의 궤변을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어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긍정평가가 44.4%, 부정평가가 52.2%, 부정평가가 1.2% 더 올라버렸죠.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데 어떤 찌라시 같은 업체의 상계에 문재인의 지지율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 보면 30대에서 9%나 급등을 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 30%가 지금 하는 것은 뭐죠? 3, 40대가 가장 강력한 문재인의 홍위병이다. 그런데 30대가 요번에 40대는 거의 이탈 안 해요. 30대가 문재인의 그 지지율이 9% 급등한 것은 박원순 사태에 대해서 잊혀져가고, 그래도 우리는 문오빠를 지지해야 돼. 또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30대에 많이 새 아파트를 분양하겠다 하는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러니까 30대가 미물과 같이 또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나타날 내일 모레쯤, 내일쯤 부동산 악국들이 이제 발의가 공개가 될 텐데요. 결국에는 이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는 문재인을 친다. 지금 가장 핫한 거죠. 일반 국민들한테 우리의 삶의 문제니까.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율의 극적 반등은 없다. 문재인은 지금 모든 상태에서 스스로 망하고 있다. 특히 검찰 개혁을 이란 미명하에 윤석열을 갖다가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쫓아내기를 하며, 검찰 조직 내에서는 고검장들이 다 사표를 내고 있다. 윤석열과 같은 사시동기들이나 또는 오른팔 왼팔 그래도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사표를 내고 있다. 국민들은 그걸 똑똑히 보고 있을 것이며, 문재인은 그럴수록 검찰 찍어내기, 윤석열 식물총장 만들기는 국민이 문재인을 칠 것이며, 국민은 스스로 망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문재인의 탄도리들, 그죠? 문재인 보호를 하는 홍위병 더블당 의원들, 그리고 추미애 같은 장관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발악질을 하고 있다. 상식을 벗어나고 도저히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문재인을 지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문재인은 그런 것들 때문에 문시족과 좌파 유튜버 때문에 문재인은 스스로 망하고 있다. 양념에 있어가지고 아주 심각한 태국산 고춧가루나 또는 남미산 고춧가루들이 문재인의 눈을 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부동산 정책이 오늘 발표될 텐데요. 23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텐데, 이거는 반전이 안 돼요.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민심 위반은 일어났고, 그죠? 부동산 악법들이 시행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몇 개월 있다가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이탈할 것이다. 이 부동산 대실패는 문재인이 지금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을 거부하며 문재인의 심각한 아킬레스가 되고, 모든 것이 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블랙홀로 돼서 문재인을 멱달 것이다. 또한 이 돌멩이들, 이 집권 세력의 주축이 했던 이 민주주의 수호자들이라 하는 것들이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이 운동권 출신과 문재인이 협량한 내성 때문에, 인성 때문에 철학도 빈곤하고 이념도 과잉돼 있고 해서 문재인의 반등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이 사는 방법은 지금 정권을 내려와야 하며,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하며, 또는 그 전에 지가 살려면은 전면적인 내각을 갖다가 총사퇴시켜야 한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근데 왜 안 되는가?
문재인 반대 세력에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 잘 관리하고 있다. 문재인은 돈을 풀고 그죠? 괴변 같은 형편무인지경의 정책을 갖다가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직 각성에 부족하다. 근데 결국에는 합리적인 지성이나 집단지성을 이길 수 없다. 제가 1년 전에 유튜브를 들으면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4.15 또 우리가 참패를 했다. 미래통합당 구한국당이 변하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이제부터 변해야 한다. 안 변하면은 희망이 없다. 우리도. 문재인의 궤변. 어제나 이 말을 듣고 또 그냥 막 뭐 저런 게 있나. 저런 것이 대통령이라니. 깜냥도 안 되고 불렁이란 놈이 깃털 갖고 미세먼지 같은 자기한테 유리한 통계만 나오면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땡문 주소로 쫙 깔아버린다. 우리나라 경제가 2분기에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마이너스 3.3%뿐이 안 떨어졌다. OECD 국가들은 전부 다 큰 폭으로 성장에 후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3.3%다 성장을 했다. 이제부터는 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다. 그런데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는 건 뭔가? 1997년에 우리가 건국 이래 처음 맞아봤던 헤지펀드의 공격 IMF 환란으로 마이너스 6%인가 한번 갔죠. 그때 이후로 최고로 마이너스 성적을 이뤘다. 2007, 8년 노무현 말기 이명박 초기에 그때도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세계 금융 대위기에 또 우리는 이렇게 마이너스 3.3%의 성장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이 말하는 것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일반인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고 소비도 하고 해서 소비가 일어나고 일부 뭐 반도체 같은 거 일부 분야 언택트 산업 같은 거 일부 분야에서 생산도 증가하고 소비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뭔가 투자가 없지 않은가? 문재인이가 뉴딜이라는 사기 뉴딜을 갖고 왔는데 그 투자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채는 급속하게 늘고 있고 가계부채도 급속하게 늘고 있다. 모든 돈이 문재인에게 말한 3천조라는 시중 유동자금은 모든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주식을 하시는 분은 패가망신당합니다. 지금부터 주식을 하시는 분은 IMF 때 김대중이가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했죠. 그죠? 우리나라 기업과 국영업체를 해외에 개방해서 팔아먹었죠. 그래서 달러를 갖고 들어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소비가 안 되니까 소비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카드 남발을 해서 1년 후에 카드 대란 사태가 일어났죠.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해라 이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따져보면은 북한만 없으면은 솔직히 우리나라 주식이 3,000도가 4,000이 가죠.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이나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으로 해요. 우리나라 지금 그 주식은 지금 고평가돼 있어요. 고평가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주식을 하라고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늪지대로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IMF 때 일어났던 카드 환란 사태보다 카드야 뭐 몇백만 원 써진 거잖아요. 근데 이 주식 같은 게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어느 순간에 급속하게 하락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주식은. 그 경제 기본이에요. 기본. 기업의 이익이 성장을 않는데 기업의 능력이 확장되지 않는데 주식이 많이 오르갈 수가 없다. 다 온 것 같다. 제가 볼 적에. 그러면은 문재인은 이 무식한 문재인은 우동사리 같은 문재인은 국민들 보고 주식을 하라. 3,000조가 주식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죠? 이제부터 주식을 하는 사람은 패가망신을 당할 것이다. 패가망신을.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고 악질적인 대통령이다. 경제를 살리려는 게 아니다. 지지율을 유지해가지고
주식 국민들이 죽는 길을 갖다가 택하면서 주식하세요 하고 학생들이 주식하고 20대가 주식하고 돈이 없는 주식을 지가 등록금 아빠 엄마 돈 지가 모아준 돈을 몰빵을 하고 있다.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고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이다. 기업의 경제나 기본적인 기본 멘탈은 절대 펀더멘탈은 지금 절대 주식을 하면 안 될 시기다. 정부에서도 그러하고 건강원이나 경제개혁원이나 일반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질적인 문재인은 지가 살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민심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 주식을 하라고 국민들을 사지를 들어놓고 있다. 여기까지 하고 왜 안 되냐? 마이너스 3.3%가 일어난 것은 다른 나라는 경제 봉쇄를 했고 국경 봉쇄를 했죠. 그렇죠? 미국, 유럽 이런 데는 국경 봉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급전직하됐었고 폭락을 했었고 그런데 그 나라들은 일단은 다 선진적으로 성장을 한 나라들이니까 특별한 방책이 없었다. 수만 명이 죽고 이러는데 수십만 명이 죽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려인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코로나를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선방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 투자, 소비가 또는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다 안 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결국엔 작년 11월 때까지 가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뿐이 안 된다. 작년에 2%도 돈을 갖다가 막 풀어가지고 억지로 만든 거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문재인은 3분기에 우리가 이때까지 2분기에 기적적인 선방을 했으므로 3분기에는 반등을 할 것이다. 경제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러는데요. 3분기 대비는 조금 반등을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결국은 반등을 못한다. 어느 전문가들도 다 그런 소리를 한다. 홍남기도 그랬고 한국은행도 그랬고 올해 2분기 성장은 마이너스 2% 정도 된다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3.3%다. 그리고 3분기에 0.1% 정도 성장을 하고 3분기, 4분기에 3%, 4%씩 성장해서 올해 한국 경제가 0.1% 성장을 한다고 사기를 치고 있다. 누가? 문재인이하고 홍남기가 사기를 치고 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한국이 지금 경쟁력이 문재인이가 잡고 나서부터 한국의 경제 경쟁력은 아주 폭락을 해버렸다. 한국 서비스 산업은 붕괴돼 버렸고 거기다 타격을 가한 게 코로나고 아비규환이에요. 지금 아비규환. 호텔, 항공, 여행 이런 게 아비규환이에요. 기껏 떠박치고 있는데 언택트 산업 몇 개, 삼성, 하이닉스 몇 개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죠? 포항제철은 역사 이래 최고로 적자를 많이 냈고 한전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은 이 최저임금 52시간을 갖다가 고치지 않는 한 또는 문재인이가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은 코로나가 끝나도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아주 형해화되고 있고 파괴되고 있어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힘들다. 그래야 문재인과 이 똘맹이들이 국민을 속이면서 정신승리, 해골적인 정신승리만 지금 하고 있다. 내를 구성하는 근육은 없고 해골만 딱 남아가지고 거기서 정신승리를 하면서 지금 좀비와 같이 국민을 갖다가 강취하고 탈취하고 있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인데 문재인의 궤변은 기적같은 선방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말이죠. 고고TV는 죽고 싶었다. 어떻게 저런 것이 대통령이 됐나?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나아지니까 여러분 조금 더 도와주십시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같은 선방이라니. 우리는 참으로 인류 일의 창조적인 기적을 갖다가 문재인한테 보고 있다. 그죠? 창조적 파괴적 창조. 비아냥거리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도대체가 일반인으로서는 경제인으로서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삶을 아는 국민으로서는 도대체가 개선이 안 되는데 기적같은 선방, 기적같은 한국 경제라 그런다. 이런 대통령이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